그날을 떠올려보면 이상한 건 사건이 아니라 타이밍이었어요. 아무 일도 터지지 않은 날이었거든요. 사람도 안 죽었고 누가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자리가 바뀐 사람들이 생깁니다. 먼저 진태석부터 보죠.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감사드리며 댓글로 관심 표현해 주시면 답글 정성스럽게 달겠습니다. 진태석은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에 나왔어요. 그런데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로비가 조용했고 사람들이 인사를 하지 않았죠. 예전 같으면 먼저 다가와서 말 붙이던 사람들이 그날은 하나같이 바빴어요. 진태석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어요. 괜히 예민해졌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회의실에 들어가고 나서 그 생각이 바뀝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분명 잡혀있던 회의인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비서를 불렀죠. 왜 이렇게 됐냐고. 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이때부터 진태석도 알았어요. 아,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같은 시간 전혀 다른 곳에서 주하늘은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주하늘은 누가 소리내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도 전화 몇 통만 확인했어요. 세무 쪽, 자금 쪽, 그리고 사람들 반응. 그중 하나가 눈에 걸립니다. 진태석 쪽에서 먼저 자료가 움직였다는 보고였어요. 공난숙을 정리하려는 신호였죠. 주하늘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어요. 아, 이제 이 사람이 사람을 자르기 시작했구나. 위험해질 때마다 늘 그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차정원이 등장합니다. 차정원은 그날 가족들 앞에 섰어요. 도망치듯 숨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였죠. 친딸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구나. 그런데 이 장면의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날 이후 차정원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빠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반드시 계산해야 하는 위치요. 진태석은 이 발표를 보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했죠. 그래도 가족은 내 편이라고 믿었거든요. 이 믿음이 나중에 가장 큰 구멍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영채 쪽에서 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임신 이야기, 유산 이야기. 처음엔 사소한 해명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진세훈도 이상함을 느껴요. 확신은 없지만 의심은 시작된 상태였죠. 이렇게 그날은 흘러갔어요. 큰 사건 없이요. 하지만 이날 이후 사람들의 위치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 있는 자리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움직인 사람은 공난숙이었어요. 공난숙은 그날 저녁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세무 쪽에서 다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리에 남아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한혜라가 막아줬고 사람들도 움직여줬습니다. 하지만 공난숙은 알았어요. 이건 오래 갈 일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먼저 주하늘을 찾습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다. 그 말 한마디였죠. 주하늘은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물었습니다. 진태석이 먼저 움직였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공난숙은 그 말에 표정이 굳었어요. 진태석이 자기를 자르려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공난숙은 결정을 합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자기가 먼저 당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혜라 쪽에 연락합니다.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한혜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더 위험해요. 공난숙은 그 말을 듣고도 완전히 안심하지는 못했어요. 같은 시간 진태석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을 치면 상황이 정리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문제 하나만 없애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료를 흘립니다. 세무 쪽, 자금 쪽. 조용히 흔적 남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이건 조용한 공격이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주하늘은 그 신호를 바로 알아봅니다. 이제 시작했네.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주하늘은 공난숙에게 다시 연락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공난숙은 그제야 묻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주하늘은 짧게 말합니다. 지금은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 무렵 차정원은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있는 집이었죠. 차정원은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집안을 오갑니다. 차를 마시고 식탁에 앉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회사 얘기도 듣고 요즘 힘들다는 말도 듣죠. 진태석은 그게 편했습니다. 딸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꺼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확인만 하면 돼. 차정원은 그렇게 말했어요. 진태석은 읽지 않고 사인합니다. 다음 날 문제가 하나씩 겹칩니다. 공난숙 쪽에서는 조사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주영채 쪽에서는 임신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진세훈도 더는 모른 척하기 어려워졌어요. 집 안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거든요. 말이 줄고 시선이 엇갈립니다. 그런데 진태석만 이 흐름을 다르게 봅니다. 지금 흔들리는 건 저쪽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한 수 앞서 있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미 몇 개는 손에서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다만 본인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며칠이 지나고 주하늘은 여전히 서두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냐고 묻지만 주하늘은 알고 있었죠.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 흔들릴 때라는 걸요. 그 흔들림은 진태석 쪽에서 먼저 옵니다. 진태석 주변부터 달라졌어요. 전에는 한번 전화하면 바로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늦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습니다. 약속을 잡아도 전날 취소가 되고 이유는 늘 비슷해요. 사정이 생겼다. 진태석은 짜증을 냅니다. 다들 왜 이러냐고, 요즘 회사 분위기가 왜 이 모양이냐고.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그 사이 공난숙은 조용해졌어요. 바쁘게 전화하던 사람도 줄고 밖으로 나가는 일도 거의 없어요. 주하늘이 말한 대로 빠져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누군가 보면 겁먹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도망이 아니라 자리 이동이었어요.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뒤로 물러난 것뿐입니다. 진태석은 이걸 오해합니다. 공난숙이 힘이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밀어붙이기로 합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사람을 통해 말을 흘립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다. 이 말이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 말이 돌아다니는 만큼 사람들 마음도 같이 돌아섭니다. 주하늘은 그 얘기를 듣고 짧게 웃었어요. 그리고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전화 많이 올 거예요. 차정원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진태석 집에는 차정원만 남아 있었어요. 한혜라는 나오지 않았고 집은 유난히 조용했죠. 진태석은 차정원에게 묻습니다. 요즘 회사가 왜 이러냐고. 차정원은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잠시 뜸을 들였다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사람들은 자기 살 길부터 찾아요. 진태석은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괜히 훈계 듣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아직 내가 있는데 누가 감히. 차정원은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진태석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번엔 회사 쪽이 아니라 외부입니다. 조사 관련 연락이었어요. 형식은
확인 요청이었지만 내용은 가볍지 않았죠. 진태석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제야 조금 늦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너무 앞서간 건 아닐까? 그 시각 주하늘은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맞는 사람은 공난숙이었어요. 지금부터 움직여도 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죠. 공난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길게 숨을 내쉽니다. 기다리던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오후 차정원에게도 연락이 옵니다. 주하늘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이제 아버지 쪽 정리 들어갑니다. 차정원은 한참을 화면만 보다가 짧게 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날 저녁 진세훈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받았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죠. 주영채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요즘 다들 예민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해집니다. 진세훈은 혼자 차 안에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같은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죠. 임신 시기, 병원 기록, 날짜가 맞지 않았어요. 처음엔 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엔 설명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마지막엔 설명이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알았어요. 주영채는 결국 먼저 입을 엽니다. 그건 오해야. 이 말부터 꺼냈죠. 진세훈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대답이었죠. 다음 날 집 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주영채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말이 자꾸 꼬였어요. 진세훈은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사람들 눈을 피했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괜찮다고 했지만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았죠. 이 이야기는 집안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회사 쪽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임신 얘기 사실 아니었다더라. 누가 먼저 흘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 번 돌기 시작한 말은 막을 수 없으니까요. 진태석도 이 소문을 듣습니다. 처음엔 코웃음을 쳤어요. 집안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소문이 공난숙 쪽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표정이 굳습니다. 주영채 문제는 곧 공난숙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진태석은 이걸 기회로 봅니다. 마침 잘 됐다. 집 안정리도 하고 공난숙 쪽도 같이 밀어내겠다는 계산이었죠. 그래서 말을 흘립니다. 사실 확인 중이다.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한다. 이 말이 사람들 귀에 들어갑니다. 주하늘은 이 소식을 바로 듣습니다. 진태석이 주영채 문제를 공난숙 쪽으로 넘기려 한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죠. 주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사람에게만 연락합니다. 진세훈입니다. 두 사람은 짧게 만납니다. 주하늘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말했죠. 지금까지 들은 말 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진세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주하늘은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근데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이용만 당합니다. 그 말이 진세훈 가슴에 남습니다. 그날 밤 진세훈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결정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확인해 보기로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처음으로 직접 확인하려는 순간이었죠. 이 흐름은 곧바로 진태석에게 돌아옵니다. 집안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균열은 밖으로 퍼질 준비를 마쳤어요. 아직은 소문 수준이었지만 곧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은 언젠가 증거를 부르게 마련이죠. 진세훈은 다음 날 아침 혼자 병원으로 갔어요. 예약도 없이요. 괜히 눈에 띄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깊게 눌렀었죠. 창구에서
이름을 말하는 순간 손에 땀이 났어요. 본인 확인만 하면 알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죠. 기다리는 동안 진세훈은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연락은 없었고 오히려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누가 말이라도 걸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잠시 뒤 호출을 받습니다. 문이 닫히고 의사가 설명을 시작해요. 말은 길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세훈은 첫 문장부터 귀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결과지는 한 장이었어요. 글자도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한 줄이 눈에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관계 없음. 진세훈은 잠깐 웃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다시 봐도 글자는 그대로였어요. 그날 오후 진세훈은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집에도 가지 않았고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죠.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누구 말을 믿고 살았는지 하나씩 떠올리면서요. 진태석은 이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다만 진세훈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죠. 처음엔 화를 냈어요. 어디 감히.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묻기 시작해요. 어디 갔는지 아느냐고. 이때 주하늘이 움직입니다. 진세훈이 어디까지 갔는지, 무엇을 확인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만 건넵니다. 확인했어요? 짧은 문자였어요. 진세훈은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을 보냅니다. 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만납니다. 이번엔 주하늘이 먼저 말해요. 지금부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세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주하늘은 그걸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말을 잇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무도 당신 편이 아닙니다. 진세훈의 손이 주먹처럼 말립니다. 같은 시각 차정원은 집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준비돼 있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하나의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진세훈. 차정원은 잠깐 멈칫했다가 서류를 덮어요. 그리고 한혜라에게 말합니다. 이제 변수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한혜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죠. 다음 날 진태석은 회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외부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기자 쪽 움직임, 조사 쪽 반응, 불안한 신호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름 하나가 자주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진세훈. 진태석은 그 이름을 보고 처음으로 화를 내기보다 말이 없어졌어요. 진세훈은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병원에서 봤던 종이 한 장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관계 없음. 그 짧은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아침이 되자 결심이 섭니다. 더는 누구 말도 믿지 않겠다고요. 진세훈은 먼저 진태석을 찾지 않았어요. 대신 주하늘에게 연락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주하늘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이렇게 보냅니다. 지금부터는 사실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 시각 진태석은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아직 처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죠. 전화는 생각보다 많이 울리지 않았어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옵니다.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내요. 조사 쪽에서 오늘 안으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요. 진태석은 괜히 화를 냅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요.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정해진 게 있다는 걸요. 같은 시간 차정원은 주하늘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죠. 차기범 사건. 주하늘은 그 파일을 차정원 쪽으로 밀어줍니다. 이제 쓰셔도 됩니다. 차정원은 파일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한 번만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오후 진세훈은 마지막으로 진태석을 만납니다. 짧은 자리였어요. 진태석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말을 꺼냅니다. 요즘 왜 연락이 없었냐고, 무슨 고민이 있냐고요. 진세훈은 처음엔 대답하지 않다가 이렇게 말해요. 확인했어요. 진태석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되묻죠. 뭘? 진세훈은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똑바로 말합니다. 나요. 그 순간 진태석 표정이 굳어요. 그날 저녁 자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조용히. 기사도 나오고 조사도 시작돼요. 사람들 전화는 이제 아예 오지 않습니다. 진태석은 그제야 자기가 혼자라는 걸 실감해요. 며칠 뒤 차정원은 사람들 앞에 섭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차기범 사건, 그동안의 기록, 그리고 남아있던 증거들. 차정원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누가 봐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야기였죠. 그 자리에서 진태석 이름이 불립니다. 이번엔 참고인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진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부정도 없어요. 그저 차정원을 한번 봅니다. 차정원은 시선을 피하지 않아요. 모든 게 끝난 뒤 차정원은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갑니다. 차기범 사진 앞에 서서 잠시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싸움의 끝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했던 날이었는데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다고요. 큰 소리도 없었고 한 번에 무너진 것도 아니었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